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의혹을 최초로 이렇게 제보를 했다가 공개를 했다가 돌연 의문사한 이병철 씨 예. 이분에 대한 그 국과수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검 결과가 대동맥 파열 뭐 박피라고 그러는데 이 심장에 있는 대동맥이 파열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심장도 보통 사람보다 2배가 더 커졌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물론 뭐 본인이 그런 질병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엄청나게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혈압도 올라가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심장이 벌렁벌렁 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압박을 받고 그러다가 이런 사안이 벌어진 것 아닌가. 그 사안 자체 부검 결과만 가지고 이 사람이 아무 문제가 없었다. 누가 압력 안 넣었다. 뭐 스스로 병 때문에 병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이게요. 이게 뭐 병사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이수정 교수 있잖아요. 예. 이수정 교수도 이제 오늘 방송 나와가지고 범죄 심리학자인데 부검 결과가 이렇게 빨리 나오는 건 처음 봤대. 아, 그래요? 물론 이제 심장도 있지만 약물 검사나 여러 검사를 해야 되는데 예. 그다음에 CCTV도 여러 의혹이 많다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루 만에 빨리 노는 건 자기 평생 처음 봤대. 예. 의혹은 남아있는 거고요. 자, 100번 양보해서 이제 뭐 심장 자연사라 치고 100번 양보해서 그래도 저는 이게 그 민주당 이재명하고요. 그 다음에 그 검찰의 간접 살인으로 봅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게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왜 그럼 간접 살인이냐. 그거는요, 이 사람을 이게 그 완전히 공익신고자잖아요. 예. 원래는 이게 변호사비 대납 뇌물 사건을 폭로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 사람을 아예 녹취 조작, 그 녹취를 조작한 파렴치 범죄범으로 계속 몰고 가고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얼마나 압박을 주는 겁니까? 예. 근데 그 녹음 파일을 지금 이게 그 세계에 공개된 거 있잖아요. 예. 저는 몇 번 들어봤어요. 예. 이 녹음 파일이 어디가 이게 조작이 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예. 당당하게 채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녹음 조작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 하나는 이제 그 목소리 비슷한 남의 목소리 흉내 잘 내는 사람 이용해서 아, 그렇죠. 내가 아닌데 뭐 예를 들어 이게 이제 변호사가 이태형이잖아. 그럼 이게 이태형 변호사가 아닌데 이태형 변호사 목소리 흉내 내 가지고 예예 하면서 대화하는 거. 이거는 전형적인 조작이죠. 예. 목소리가 비슷한 놈을 이용해서 완전히 이거는 조작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조작은 이제 뭐 완전히 그 짜집게 해가지고 요 부분을 요 뒤로 앞으로 옮긴다거나 뒤로 옮겨가지고 아예 전체 문맥을 바꿔버리는 이런 게 편집 조작 아닙니까? 예. 근데 이 녹취 파일을 들어보세요. 음질은 안 좋아. 음질은 안 좋지만 이게 바뀐 부분하고 문맥이 쫙 맞게 간단 말이에요, 대화가. 예. 그리고 거기 녹음된 사람의 목소리가 분명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따라서 저는 아무 녹취의 근거가 없어요. 조작에. 그래서 제가 좌파 변호사 보고도 이성원 변호사 많잖아. 여기 조작된 증거가 뭐냐? 뭐든지 분리하면 다 조작이래. 이 조작 전문당이야. 이게 조작 프레임 전문당이지. 민주당이 조작 프레임 만들어가는 전문당. 아무 근거 없는데 몰아세운 거. 이게 간접살인 첫째고요. 자, 두 번째 검찰이 왜 간접살인이냐? 요거는 이제 그 중앙지검에 고발했잖아요. 예. 그럼 이게 그 변호사비라는 게 결국은 대장동서부터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대장동에서부터 돈이 자금이 이렇게 가가지고 지금 이게 대납 의혹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게 중앙지검에서 관련 사건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또 이게 뇌물이고요. 예. 부패 사건 아닙니까? 뇌물이잖아요. 예. 근데 이걸 시간만 끌다가 수원지검의 그 지검장이 신성식이가 중앙대법대 나왔잖아. 예. 이재명의 그 후배 아닙니까? 이재명이 중앙대법대 나왔잖아요. 대표적인 친문검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거기에다가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재명이 대납을 수사하는 둥 마는 둥 신용만 해. 또 이게 그 부장검사도 거기 보면 또 이태영 변호사가 정관 아닙니까 검찰. 수원지검에서 근무하고 의정부 수원, 있었잖아요. 의정부 수원 이렇게 막 근무한 사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건은 조사를 안 하고 녹취 조작에 대해서만 계속 압박을 하니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유한기 씨나 김문기 씨도 자기들 압박했잖아요. 유한기.
그러니까 이병철 김bun기. 씨도 왜 검찰이 이 사건을 덮으려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해갖고 분통을 터뜨렸다고. 그 자기만 변호사가- 수사하고 자기 거는 수사 안 해주고 예. 이러니까 이게 억장이 무너지고 스트레스 받고 계속 협박에 시달리고 오죽하면 이게 모텔로도 나와 있겠느냐고요. 예. 이게 간접살인 아닙니까? 압박이. 그렇죠. 따라서 저는 이 문제는 정말 이게 또 추가 폭로건이 있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녹취록이 6개인데 예. 지금 3개를 깠지 않습니까? 5분짜리, 21분짜리, 48분짜리. 예. 그걸 이제 제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 깨 있는 시민연대당한테. 예. 그러니까 이병철 씨도 거기도 지금 정확히 100% 믿지는 못한 거예요. 이게 주었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머지 중요한 거 3개는 또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있죠. 본인이 뭐 특별한 일이 생기면 이걸 다 깔아. 그렇게까지 뭐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누군 이 씨가 갖고 있는 3개의 녹취 파일 중에 핵심은 이른바 해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한 녹취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바로 지금 이태영 변호사가 똑같이 변론을 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핵심인 거예요. 제가 이제 이태영 변호사를 많이 방송에 언급했는데 예. 이분이 여러 이제 특징이 있는 거예요. 여러 특징이. 첫째는 이제 변호사가 이재명 사건에도 한 30여 분 변호사가 있는데 예. 제가 이제 해경궁 김씨 사건이 중요한 사건인데 이걸 거의 혼자서 해결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뭐 물론 한두 명 변호사가 더 있었어요. 이태영 변호사가 해경궁 김씨 사건을 전부 기소 중지로 거의 무혐의에 가까운 기소 중지죠. 뭐 예. 검찰이 기소 의견 올리는데 이게 검찰에서 기소 중지를 이제 묻어놔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에 올린 것을 그 당시 수원지검이고 그때 그 수원지검의 공공부장 그 사람이 바로 이태영 그 변호사 아닙니까? 당신은 부장검사고. 그리고 자기가 옷 벗고 나와서 그 사건을 또 맡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해경궁 김씨 사건과 그다음에 이재명 개인 사건을 둘 다 맡은 예. 핵심 인물이라는 거. 예. 이게 첫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 사람은 이재명한테 싸게 해줄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야. 이재명의 뭐 연수원 동기도 있고 강찬호 변호사처럼 예. 또는 경기도 고문 뭐 여러 가지 또 정치의 뭐 민변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이 사람은 이게 정관으로서 돈만 벌어야 될 사람이지 이재명한테 싸게 공짜로 해줄 이유가 없는 그 당시에 예. 이런 이제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태영 변호사가 성공을 하긴 했잖아요. 엄청나게 성공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변호사비가 나오잖아요. 못 나올 건 나왔다고. 예. 예. 그러면 이게 녹취록의 세 개가 이것도 일부는 이제 언론에 알려져 있습니다. 인터넷에. 제가 이게 쭉 검색을 해보면요. 이게 해경경이 어떤 거냐면 이제 이태영이가 상당히 자신의 무용담 있잖아. 네. 변호사들이 야 내가 어떻게 해가 무죄 받아냈다. 이 그렇게 무용담을 이야기하는 걸 녹취한 거예요. 이 그랬더라고. 결정적인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 야 수원지검장 내가 데리고 있던 내 후배야. 뭐 전부 이런 거예요. 예. 뭐 자기가 검찰에 있을 때 예. 내하고 이게 친하고 뭐 선후배고 데리고 있고 이런 게 무용담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 자, 이 사람이 이게 뭐 얼마 변호사비 신고했느냐? 제가 이제 TV조선 기자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TV조선 기자가 이태영 변호사한테 이재명 변호사가 얼마 했느냐? 물었더니 1,000만 원이래. 그러니까 이재명이 말하고 대충 맞죠? 이재명이가 30명 정도 선임하고 2억 5천만 원 주서니까 2억 5천 들어갔다. 1인당 한 7, 800이잖아. 예.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맞잖아. 그러면 이게 이태영이가 몇 건을 했느냐? 자, 해경궁 김씨 검찰건 했죠? 그 다음에 이재명 재판에 1심, 2심, 3심 또 이게 파기환송되면 또 하잖아. 예. 재판이 지금 제가 밝혀진 것만 대여섯 건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걸 어떻게 1,000만 원이면 천만에. 한 건에 200만 원, 300만 원도 안 돼. 그래서 제가 방송에 계속 하는 게 야, 복사비도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이게 기록 복사를 해야 됩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기록이 보면 예를 들어 14만 페이지다. 그러면 이게 복사비가 1,400만 원이에요. 한 장에 100원이야. 한 장에 100원이에요, 복사비가. 그럼 제가 매일 복사비가 알잖아. 예. 자, 그러네요. 그러면 이게 1,000만 원과 복사비는 됩니까? 봐도 따끈따끈한 정관이 넣어가지고 또 이게 요즘 성공보수도 있잖아. 해경궁 김씨 사건 너 맡으면 착수금은 그래 5천만 원이 착수금 5천 정도 해. 예. 5천으로 했더구만. 예. 근데 성공하면 완전히 무혐의로 막아버렸잖아. 그러면 이게 성공보수는 2억 5천이야. 이래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과연 이게 이태영 변호사가 한 역할이나 그 기여도에 비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삼성에 대납받은 변호사비가 119억입니다. 119억. 그런데 그 3억이잖아요, 현금은. 예. 3억도 싸니까 성공보수가 치면. 그래서 이제 그 해준 게, 그러면 우리 그 예를 들어 주식 있잖아요. 예. 뭐 쌍방울. 예를 들어 이게 그 주식을 3년 전환사채. 뒤에, 예. 3년 뒤에 주식으로 바꾸는 거 있잖아. 이거는 큰 건 안 해. 이게 25일이니까 뭐 또 과하다는 사람이 이거는 3년 뒤에 주식 전환하는 거기 때문에 3년 뒤에 지금 700원 하는 주가가 회사가 망하면 종이 조각이지. 그렇잖아요. 따라서 저는 그 전환사채는 이게 권리이기 때문에 전환할 수 있는 또 전환가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따라서 저는 3억이 아주 합리적인 거고 그 20억 전환사채 줄 수 있는 거지. 따라서 이 녹취록은 상당히 현실의 상식에 맞는 진실한 녹취록이다 이래 보는 거죠. 그리고 쌍방울도 저는 왜 쌍방울에서 그렇게 20억의 전환사채를 주었는지 거기 무슨 간부 한 사람 데려다가 조사를 했다는데 뭐 무슨 내용인지 나오는 것도 없는데 거기에 이재명과 관련된 사람들이 7명이 가서 사회이사를 해먹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쌍방울이 그러니까 이재명의 돈줄 아니었습니까? 지금 그렇죠. 이 결과를 보면은 그래서 이게 그 제가 그 헬스장 가는데 코치가요. 예. 코치가 쌍방울 주식을 많이 샀더라고. 이재명 된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코치한테 그랬죠. 코치님 그 운동은 코치가 잘해도 정치는 제가 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빨리 이게 파십시오. 쌍방울 이재명이가 대통령 될 일은 절대 없고 쌍방울 회사 이게 망합니다. 빨리 팔으라고 제가 이렇게 조언해 준 적도 있거든요. 예. 저는 그것도 이게 다 그 간접 수뢰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재명 캠프에 있는 변호사 7명이 거기서 다 뭐 고문 변호사나 사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다 이게 그것도 이게 저는 간접적인 수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뭐 당연히 간접적인 수뢰고 또 성남시나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무슨 고문 변호사, 자문 변호사하고 거기에 관련된 성남시나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그런 그 변호사 사건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해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전에 서 변호사가 다 조사해야 한다. 그렇게 보면은 누가 이게 그걸 수임 받았는지 다 나타나고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그 변호사단 그 30명이라는 사람 중에 대다수가 거기 들어있을 거라는데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녹취록 3개가 저는 엄청나게 궁금합니다. 만약에 이 녹취록 3개 있잖아요. 예. 지금 해경군 김씨 사건을 국민의힘이 검찰에 재고발해가지고 조사를 요구했잖아요. 재고발한 상태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만약에 녹취록 3개가 이태영 변호사 목소리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게 진짜 이거는 결정적으로 조사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 해경군 김씨 트위터 있잖아요. 예. 이거는 김혜경 씨께 맞아요. 100%. 이번에 결정적인 게 나온 게 그 글을 트위터에 4만 건을 썼잖아. 예. 4만 건 중에 그때는 왜 지나친지 모르겠는데 글 중에 쫙 꼼꼼해 보니 뭐라 나오냐면 이게 그때 모 정치인 아들이 사고 쳤거든요. 네. 그때 김혜경 씨가 보내는 게 남편한테 나옵니다. 저 아들 보니까 우리 아들은 참 모범생인 것처럼 우리 아들 이런 게 표현이 나와요. 아니 해경군 김 씨가 안 쓰고 우리 아들이 또 누가 있냐 말이야. 김부선 씨가 아들까지 낳은 건 아니잖아요. 김부선 씨가 아들 없잖아요. 그럼 이게 숨기는 아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라는 표현이 이게 해경군 김 씨가 트위터를 쓰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그 수행 비서도 한두 개 올릴 수 있죠. 그럼 이게 수행 비서하고 거기에 비밀번호 아는 사람이 다 공범으로 처벌해야지. 그러니까. 아니 몇 놈이 비밀번호 아니까 누가 쓴 거 전해처리 비방글 있잖아. 예. 누가 쓴지 몰랐다 특정이 안 된다.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야. 서로 이용한 거 아닙니까? 예. 내가 수행비서 쓴 걸 내가 그대로 김혜경 씨도 쓰고 둘 다 쓰면 공범이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래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씨의 그 유족들이 나머지 이 3개의 녹취록이고 또 뭐 그 컴퓨터에도 다 녹음 그 녹취록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을 지금 그 변호사라든가 담당 변호사 또 그 깨시연에 제공을 해야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유보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가 그런 거 보면은 그 사람들까지도 또 이렇게 압력을 받은 거 아닌가. 유족들까지도 야, 이거
이병철 씨, 이 사람도 이렇게 됐는데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또 제공했다고 우리도 뭐 좀 유해를 겁나죠. 당할 거 아닐까. 지금 겁나죠. 거기 또 저 성남의 국제 마피아 중간 보스도 지금 보석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유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당연히- 제공에 대해서 좀 꺼리고 있는데, 예. 근데 이거는 저는 뭐 제공회가 용기를 내가 제공하는 게 맞고요. 예, 예. 이미 그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이렇게 진실을 밝혀야죠. 고인의 뜻을 따르는 게 그게 유족의 도리 아닙니까? 예. 고인이 밝히려고 하니까 제공하는 게 맞고요. 저는 만약에 안 하면 이게 그 검찰에서요. 이걸 해야 돼. 이런 거는 이게 공익을 위해서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원래 이게 검찰에서 압수수색해서 그거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공 안 하면. 예. 근데 지금 검찰이 과연 할지. 그럴 이런 리가 게 없죠. 의문도 검찰이 들고요. 왜 하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이게 수사를 안 하고 이렇게 뭉개다가 지금 3명이 예.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은 이런 일이 없죠. 이재명이가 얘기한 적 있잖아요. 몸통은 놔두고 주변만 두드러 패고 더 보니까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 그럼 몸통 수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가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번 유한기인가 김문기 씨 돌아가셨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러 사람이 두려움에 엄청 떨고 있더라고. 유족뿐만 아니라. 그렇죠. 지금 이게 김사랑 씨라고 있잖아요. 예, 예. 여기 방송도 한번 했죠. 박상희 예, 방송에. 나왔습니다. 김사랑 씨가 정신병원에 감금된 적도 있잖아요. 예. 도처에 단님에서 이재명 그 정신병원 있잖아. 이재명을 이렇게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김사랑 씨도 상당히 두려움에 떠는지 글 하나 올리더라고요. 아, 그랬습니까? 다음은 저인가요? 우우. 이렇게 우우 있잖아요. 예. 그 표시를 하면서 다음은 저인가요? 어. 뭐 이런 게 글도 올리고요. 또 이게 조심한 뭐 윤희숙 의원도 요즘 좀 두문불출하고 하다 이게 이재명 공개하다 보니까 제발 이제 그만 쓰고 두문불출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그 김진태 의원 있잖아. 예. 이재명 킬러로 지금 검정위원장이잖아. 김진태도 글 하나 올렸더라고. 그래도 그는 검사 출신이니까 용기가 있는지 이거 어디 무서워서 일하겠나? 이거 어디 무서워서 일하겠나? 제가 그저께 김진태 의원하고 통화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김진태 의원이 그 위원장이잖아. 예. 검정. 그 TF 위원장이죠. 이재명. 예, 검증. 거기 부위원장이 이병철 변호사예요. 저 저하고 신림동에서 오래 강의한 이병철 변호사가 돌아가신 거기 분하고 거기 이름이 부위원장이야. 같네. 예. 처음에 저는 기사가 오분 와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변호사라고 돼 있길래 아유 그 친한 이병철 변호사 죽었냐고 저 김진태 의원한테 바로 전화한 거죠. 이병철 변호사님이 지금 뭐 어떻게 됐냐고. 근데 그 동명이인 그 김진태 의원 밑에서 일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열심히 지금 이재명 비리 캐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제 1년 후배인데 제보다 나이 많아요. 예. 그 형이. 예. 따라서 이제 그 어디 김진태 의원조차 어디 무서워서 일하겠나 이 정도면 앞으로 이게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는 이게 우리 그 영화에 보면 그 뭐 아수라 뭐 이런 영화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저는 상당히 그 유족들이 그 두려움을 느끼는 건 이해되지만 그렇지만 이게 고인의 뜻이 확고하기 때문에 저는 적극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재명의 데스노트가 있는 것 같다. 이거야말로 연쇄 간접 살인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예. 국민의힘 안철수 대표도 살인 멸구 죽여갖고 입을 다물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이렇게 결정적인 그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증인들을 없애버리니까 예. 그리고 죽음의 기획자 실행자가 있다. 이렇게 지금 좀 목청을 높이고 있는데 이재명이나 민주당 측은 거 봐라. 이번 이 국가수 부검 결과 나왔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 마타도성이고 억지로 뒤집어 씌우는 것이다. 이재명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러나 어떻게 됐든 이렇게 의심을 받고 있으면 뭐 이재명 후보가 후보 사퇴까지를 하라고는 안 하지만 정말 도덕적으로 여러 면에서 자숙을 하고 또 애도를 표해야 하는데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참 사람들이 너무 인정머리가 없어요. 예. 지금 이게 그 오늘 그 국민의힘에서 지금 발표한 논평인데 변호사비요. 예. 요것도 이게 중요합니다. 이재명이가 뭐 30명 하는데 이게 2억 5천 썼다 했잖아요. 예. 그게 이제 그 재판이 뭐 2018년, 19년 이럴 때 아닙니까? 예. 예. 그때 그 3년치 이재명의 그
예금하고요. 예, 재산. 현금. 요걸 이렇게 추적해 보니까요. 결과적으로 이게 이상한 게 보이고 줄어든 게 없어요. 제가 보면 예. 2019년부터 자 2018년부터 보면요. 이재명이가 원래 주식 전문가거든. 2018년에 이제 그 주식을 11억 가지고 있다가 다 처분했어요. 도지사가 됐잖아. 예. 그래서 근데 2018년에 현금이 예금을 15억을 신고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예. 자, 2018년에 예금이 15억이 있어요. 15억. 돈 많네. 예. 자, 근데 그 문제는 2019년에 가면 19년에 가면 이게 그 예금은 11억으로 줄고 현금이 2억이 있다 했으니까 13억이잖아요. 예. 13억. 13억이네요. 그 다음에 채무가 사인한테 개인한테 채무가 5억이 있다. 이렇게 신고했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디 된 겁니까? 2억이 줄고 채무가 5억이니까 7억이 줄었죠. 예, 그렇게 됐네요. 7억이 줄어버렸네. 채무가. 예. 근데 여기서 첫째 의문이 지금도 예금 11억에 현금 2억이 있잖아. 근데 사인한데 5억의 채무가 왜 생길까요? 그러니까요. 예. 내가 이게 지금도 13억 들고 있는데 왜 내가 누구한테 이자 주고 5억을 빌려가지고 사채를 쓰느냐 말이야. 국민의힘이 첫째 밝힐 게 5억을 누구한테 어떤 조건으로 빌렸느냐. 왜 빌렸냐. 돈이 13억이 있는데. 그러네요. 요걸 이게 첫째 의혹을 밝히라는 게 논평이고. 그 이상한 7억 줄었어요. 예. 근데 가장 이상한 게 그 다음에입니다. 20년. 예. 작년이죠. 재작년. 20년에 보니까 현금이요. 현금이 3억 2천만 원 증가했습니다. 1년 사이에. 현금이 3억 2천만 원으로 1억 2천만 원 현금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채무 5억을 다 갚았대. 다 갚고 오히려 사인한테 받을 채권이 5억 5백이 있대. 그 아이고, 어디서 5억을 얼마나- 갚고 5억 5백의 채권이 있고 예금도 3억 2천으로 늘어난 거 현금이 1억 2천. 그게 뭐 화천대유에서 온 돈 아니에요? 이게 납득이 되는 이게 현금 변동입니까? 5억을 아니. 다 갖고 5억 5백 받을 거 있으면 10억이잖아. 경기지사 월급이 얼마입니까? 10억에. 지사하면서 주식 투자를 계속 했나? 그러니까요. 결국에 그 18년하고 19년에 확 줄었다가 20년에 확 늘면서 결론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재산이. 예. 재산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꼼수를 복잡하게 하려고 뭐 5억 빌리고 갖고 지금 있고 아니 돈 거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누구한테 했느냐 말이에요. 원래 이게 빌려주는 식으로 뇌물도 많이 주잖아요. 네. 이런 게 의혹을 답을 해라. 이게 오늘 논평을 제가 가지고 국민의힘의 논평이 저한테 실시간 오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문점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라든가 또 당연히 본인이 밝혀야 할 문제고 특히 이 이병철 씨가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이거야말로 검찰이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야 하고 지금 거기에서 해경군 김씨 관련 녹취록도 있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그걸 바로 압수수색을 해서 또 가져다가 분석을 해가지고 해경군 김씨 사건 이게 재수사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돌아가신 분도 정말 눈을 감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